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덩달아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충북에서도 7명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업체 집단 감염과 관련해 특별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문화재인 영동 노근리 쌍골다리를 대체할 새 굴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인근 경부선 철로 아래에 지하도를 뚫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골프장 인상률이 유독 높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봅니다. 신규 발생 환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명, 충주 9명, 제천 1명, 음성 4명, 증평 1명, 단양 1명, 옥천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3,794명, 누적 사망자 수는 71명입니다. 올여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는 벌써 여름철 평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이러다 보니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논두렁에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땀으로 온몸이 젖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응급 처치를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강한 땡볕에 혼자 밭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열탈진 증상이 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35도에 육박하는 한낮에 집을 나섰다가 쓰러진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신 상태로 낮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는 상황. 올여름 폭염 일수는 평균 7.6일, 이미 여름철 평년 수준인 4.1일을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도내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60%가 이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야외 선별진료소에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회복 지원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안에서 쉴 수 있고 음료수가 제공돼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에게 잠깐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5분만 입어봐도 땀이 몸 안에서 줄줄줄 흐르거든요. 오늘 처음 봤는데 밖에서 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하며 한낮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를 넘어 두통 및 오한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을 끄는 펌프차까지 온열 질환 응급 처치 장비를 갖추고 폭염 출동에 대비할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충북에서도 7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이후 2주 이상 지났으나 확진된 도민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이달 안에 확인된 감염자만 6명입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명,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각각 2명씩입니다. 또 돌파 감염 7명 중 2명이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1명이 남아프리카 변이인 베타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는 10만 명당 14.1명꼴입니다. 충청북도는 백신을 우회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접종자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폐기물 관련 업체 513곳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업체 282곳은 자체 점검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청주시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앞서 청주시 내수읍의 한 폐기물 업체는 지난 26일부터 직원 8명을 포함해 가족과 해외 바이어까지 모두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잠정 폐쇄됐습니다.
6.25 때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노근리 쌍굴다리, 지어진 지 90년 된 지금까지도 경부선 철로를 넘나드는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03년 문화재로 등록된 탓에 확장도 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쌍굴다리를 대체할 새 길을 뚫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를 지나는 아스팔트 외길. 90년 전 만든 이 길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서니 양쪽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차량들이 마주치면 외나무 다리 건너듯 한쪽이 후진을 하거나 기다려야 합니다. 굴다리와 접속도로는 거의 90도로 꺾여 있어 아찔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죠. 여기 현미경이 있어도 그걸 잘 못 보고 그냥 훅 들어오시면 좀 그런 적이 저도 몇 번 있었어요. 항상 이 길로 다니니까. 지금도 경부철로를 넘나드는 주요 통로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하루 1000여 대, 1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쌍굴, 즉 2개의 굴다리 가운데 한쪽만 외길, 다른 한쪽은 개울이라 여름철 범람하면 통행 자체가 끊깁니다. 요번에도 먼저 번에 비 왔을 때 물이 그 도로를 넘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물 다 빠져야 다니지. 영동군은 이 일대 늘어난 교통량을 고려해 지난 2017년까지 이 일대 군도 확장 공사를 진행했지만 바로 이 노근리 쌍굴다리를 앞두고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지난 2003년 문화재로 등록돼 허물 수도 없고 경부선 철로에 막혀 가까이 새로 낼 다른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철로 아래 굴다리를 하나 더 뚫는 건 지자체가 손을 댈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철도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지자체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는 물론 문화재청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을 불러 쌍굴다리의 90년 관문 역할을 대신할 새 길을 뚫도록 했습니다. 지하도를 뚫어 철로 양쪽의 기존 도로를 잇는 168m 노선을 공동 신설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서로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행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동군은 당장 100억 원 안팎의 총 사업비 분담을 기관별로 협의해 2023년 개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세종시를 운행하는 BRT를 청주 도심까지 연장하는 세종 청주광역 BRT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세종 청주 광역 BRT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세종 청주 광역 BRT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 세종 연결도로를 거쳐 석곡분기점과 시외버스 터미널, 대농지구까지 25.7km를 운행합니다. 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돼 이르면 2025년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청주 세종 간 출퇴근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올해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독 호황을 누리는 곳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지역 주민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이 없는 골프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유일의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현수막을 붙인 사람들은 제각각 모두 제천 시민들입니다. 한쪽에선 매일 1인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인 그린피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4, 5만 원씩 할인해주는 인근 단양 지역 골프장과 달리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충북의 40% 가까운 14개 골프장에 몰려있는 충주에선 지자체가 지역 주민 할인 혜택을 좀 달라고 사실상 읍소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을 맺고 장학기금을 받긴 했지만 민간 사업체이다 보니 이용료를 제지할 수 있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린피라는 부분이 민간 사업체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어떤 가격이 딱 정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어떤 행정부이라는 부분이 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좀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충북 지역 골프장 그린피는 평균 20% 이상 올랐는데 지난 5월엔 27%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북은 유일하게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해원제를 앞지른 지역. 방역 사각지대라는 눈총에도 수도권 골퍼들이 몰리다 보니 일단 이용료부터 올리고 본 겁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이제 충청권이 강원권이 큰 혜택을 보는 거죠. 통계 나온 것처럼 20%가 아니라 50% 이상으로다가 지역 골프들은 느낀다는 얘기죠. 대중골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지난해 감면받은 세금만 9,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일부는 회원제 형태의 편법 운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 이를 단속할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편 충주의 한 골프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임시회에서 해당 골프장 부지 증설에 따른 시유지 교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교환건을 삭제했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기존 45홀 규모에서 9홀을 더 증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골프장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특혜성 소지가 있음에도 해당 골프장의 사회공헌도가 미흡하다면서 해당 골프장이 최근 충남 보령시의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10에서 20%의 지역주민 할인 협약을 맺은 것에 비해 충주 지역 주민들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타는 듯한 폭염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올여름 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여름을 났을까요? 산골 소년 병남이의 하루를 보면서 추억을 떠올려 보시죠. 라떼뉴스 천교화 영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문진호 이리 와. 너 왜 형한테 왜 덤비들어? 똑바로 들어가. 너 할까 안 할까? 말로만? 은병아. 네? 숙제 다 한 거야? 아니요. 숙제 다 하고 놀아야지.
충주 메가폴리스 주식회사가 충주 시민의 숲 조성에 써달라며 산업단지 분양 이익금 10억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충주 시민의 숲 조성은 충주시가 638억 원을 들여 호암지부터 종합체육관까지 80만 제곱미터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솔길과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주시와 SK, 토우건설 등이 출자해 시행, 시공에 참여한 충주 메가폴리스 특수목적법인은 123만 제곱미터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내년쯤 청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단양마늘 팔아주기 운동에 나섭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소백산 북부 사무소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늘 임직원 팔아주기 운동을 비롯해 서울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단양마늘 드라이브스루 50%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 모바일 쇼핑몰과 북한산 특산물 판매장에서도 단양마늘을 판매합니다. 한편 지난주 초 발생한 소백산 북부사무소 집단 감염으로 단양마늘 직거래 행사가 취소됐고 여름 성수기, 숙박시설 등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노지 디지털 과수원을 구축해 시연했습니다. 국비 등 2억 원을 들인 디지털 과수원은 생육 상태와 토양 수분, 기상청 예보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영상 장치로 병해충을 원격 예찰해 방제하게 됩니다. 또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 농장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AI 기반 자동 진단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사과나 복숭아, 체리 등의 과수원 실용화 모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난민 수백여 명이 숨진 영동 노근리 사건 71주년을 맞아 어제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광장에서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통과한 40여 명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 보상금 조항이 담긴 노근리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음성군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곳으로 소위와 원남, 생극면을 지정하고 대표 전략 사업을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음성군은 소위면 충도저수지 일대 군유지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민자 유치로 개발하고 원남면에는 귀농귀촌 인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합니다. 또 생극면 차곡리에는 수레산을 활용한 청소년 유아 숲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8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영동군이 추가로 선정돼 국비 1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동군은 영동읍 부용 1, 2 일대에 산재한 축사 26동을 철거하고 청년 창업 공간과 공동주택 등을 세워 귀농귀촌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동에 앞서 괴산군도 농촌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 전국 5곳 가운데 충북에서 2곳이 선정됐다며 전국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에서의 야간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중앙공원 등 도시공원 23곳으로 청주시는 야간 음주 단속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 27일부터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집니다. 보훈군이 토종물고기 보호를 위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수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매어종은 회남면 일원에서 어부들이 잡은 블루길과 베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 3톤으로 보훈군은 1kg당 3,200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수거된 물고기들은 액상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제천시가 농촌 지역 하수도를 정비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봉양읍과 백운면, 송악면 일대에 하수처리장 2곳을 신설하고 길이 3.83km의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840곳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마을의 개별 정화조를 폐쇄해 악취를 줄이고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정비 사업은 국비 425억 원을 포함해 모두 516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